어이 신입, 화장품 냄새가 아니라 분유 냄새가 나는데? 집에서 애나 보지 여긴 못하러 기어들어왔어. 여기가 무슨 키즈 카페인 줄 아나 봐. 쇠창살 너머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혔다. 씹다 뱉은 껌 같은 웃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킬킬거리며 번져나갔다. 청록색 수의를 입은 여자들이 짐승처럼 번득이는 눈으로 새로 온 먹잇감을 탐색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성로에 위치한 청주여자교도소. 국내 유일의 여성 전용 교정시설이자 온갖 사연과 도끼를 품은 여자들이 격리된 거대한 성체였다. 사기, 횡령, 살인, 존속상해. 뉴스 사회면을 장식했던 온갖 흉악범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 독사굴의 한가운데로 보안과 신입교도관 송수연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송수연은 빳빳하게 다림질된 제복깃을 매만지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를 도발한 것은 삼사동의 골칫덩어리로 불리는 마약 사범, 이른바 독사라 불리는 30대 여자였다. 팔뚝에는 조잡한 장미 문신이 뱀처럼 감겨 있었다. 송수연은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건조한 눈동자로 독사를 빤히 응시했다. 그 시선이 어찌나 서늘하고 깊은지 시끄럽게 떠들던 주변 수용자들마저 순간 입을 다물 정도였다. 뭐야 이 언니. 눈깔 안 깔아? 지금 내가 우스워? 독사가 쇠창살을 쾅 하고 걷어차며 소리쳤다. 쇠소리가 복도를 찢을 듯 울렸다. 보통의 신입 교도관이라면 이쯤에서 기가 죽어 시선을 피하거나 당황해서 말을 더듬기 마련이었다. 이곳의 수용자들은 교도관의 약한 고리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 물어뜯는 하이에나들이었으니까. 하지만 송수연은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들어올리며 입을 열었다. 분유 냄새라. 개코네. 근데 어쩌나. 나는 애 젖 먹이러 온 게 아니라 덜 자란 애새끼들 훈육하러 왔는데. 순간 사동 전체에 정적이 흘렀다. 수용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감히 신입 주제의 수용자들을 애새끼 취급하다니. 독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이 미친년이 돌았나. 야, 문따. 오늘 내가 2년 머리채를 다 뽑아서 대걸레로 써줄 테니까. 송수연은 픽 웃으며 쓰고 있던 정모를 벗어 옆에 있던 낡은 철제 캐비닛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하얀 장갑을 천천히 벗어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 동작 하나하나에 군더더기 없는 절도와 기묘한 살기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경기도 이천 특수전 사령부 예하 제707 특수임무단에서 대위로 전역했다. 대테러 진압과 요인 경호, 그리고 인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파괴하는 기술을 10년 넘게 연마해온 인간 병기였다. 그런 그녀에게 고작 동네 양아치 수준의 객기는 귀여운 투정에 불과했다. 문 따는 건 내 권한이고 정그렇게 몸이 근질거리면 나와. 특별히 상담해 줄 테니까. 송수연이 허리춤에 열쇠 꾸러미를 짤랑거리며 독사의 방 앞으로 다가갔다. 옆에 있던 선임 교도관 박주임이 기겁하며 수연의 팔을 잡았다. 송 교도 미쳤어? 규정 위반이야. 저것들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 없어. 그냥 무시하고 가자고. 박주임님. 맹수 우리에 처음 들어갔을 때 사육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송수연은 박주임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떼어냈다. 밥 주는 사람이 아니라 물어 죽일 수도 있는 상위 포식자라는 걸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안 기어오르거든요. 철컥. 무거운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사동의 공기를 갈랐다. 독사는 문이 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송수연의 머리채를 향해 손톱을 세우고 달려들었다. 죽여버려. 독사의 손이 수연의 얼굴에 닿기 직전이었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독사의 몸이 허공에 붕 떴다가 바닥으로 내리꽂혔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주변에서 구경하던 수용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송수연은 달려드는 독사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면서 그대로 품으로 파고들어 어깨로 명치를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이다. 707 시절 수천 번도 더 반복했던 제압술이었다. 끄악! 바닥에 처박힌 독사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다. 곧바로 독사의 등 뒤로 돌아가 팔을 꺾어 제압하고 무릎으로 그녀의 목덜미를 눌러 지시겼다. 숨이 막힌 독사가 컥컥거리며 바닥을 긁었다. 아, 아파. 이거 안 나? 이거 폭행이야. 인권위원회에 찌를 거야. 폭행? 이건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정당한 제압이야. 그리고 인권? 좋지. 근데 인권은 사람한테나 있는 거고, 짐승한테는 조련이 필요한 법이야. 송수연은 목을 누르던 무릎에 체중을 조금 더 실었다. 독사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갔다. 살려줘. 잘 들어. 앞으로 내 구역에서 짖으려면 허락받고 짖어. 알겠어? 독사가 탭을 치듯 바닥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그제야 송수연은 잡고 있던 팔을 놓고 천천히 일어났다. 바닥에 널브러진 독사는 콜록거리며 눈물 콧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삼사동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창살 사이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수백 개의 눈동자의 공포와 경악, 그리고 호기심이 서리기 시작했다. 송수연은 흐트러진 제복 상의를 툭툭 털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수용자들이 슬그머니 눈을 피했다. 그때였다. 복도 끝 가장 넓은 독방인 301호의 창살 너머에서 누군가 천천히 박수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짝짝짝. 건조하고 느릿한 박수 소리. 송수연의 고개가 그쪽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기품 있지만 어딘가 서늘한 인상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마치 최고급 정장을 입은 듯한 태도가 몸에 배어 있는 여자. 그녀는 바로 청주여 자교도소의 실세이자 마담 박이라 불리는 박태희였다. 제법이네. 707이라더니 소문이 헛것은 아니었어. 마담 박이 우아하게 다리를 꼬며 말했다. 그녀의 곁에는 건장한 체격의 여자들이 보디가드처럼 서 있었다. 교도소 안에서조차 사설 경호원을 거느리는 여자. 송수연은 직감했다. 저 여자가 바로 이 구역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내 신상 명세까지 꿰고 계시고. 관심은 고맙지만 팬미팅은 사절입니다. 송수연이 뚜벅뚜벅 301호 앞으로 걸어갔다. 마담 박은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수연을 올려다보았다. 교도관님, 여기는 바깥이랑 달라요. 힘자랑한다고 되는 곳이 아니란 말이지. 저기 바닥에서 기고 있는 애가 내 심부름하던 애인데 치료비는 좀 챙겨줘야 하지 않겠어? 협박이었다. 은근한 압박. 하지만 송수연은 철창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줌마. 마담 박의 눈썹이 꿈틀했다. 착각하나 본데 난 여기 돈 벌러 온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꼬붕 치료비는 당신이 챙겨야지. 보니까 돈도 많아 보이는데. 이게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마담 박의 옆에 있던 떡대 같은 수용자가 철창을 붙잡고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송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내 눈에 띄면 당신이든 당신 꼬붕이든 다 똑같이 바닥 청소하게 될 테니까. 송수연은 굳어있는 마담 박을 뒤로 하고 몸을 돌렸다. 박 주임님 갑시다. 여기 공기가 탁해서 더 있으면 폐병 걸리겠네. 박 주임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수연의 뒤를 쫓았다. 또각또각. 군화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마담 박은 입술을 잘근 깨물며 수연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단순한 객기가 아니었다. 저건 진짜다. 진짜 사냥꾼이 나타났다. 사무실로 돌아온 송수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긴장이 풀리자 욱신거리는 손목의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티를 낼 순 없었다. 이곳은 약점을 보이는 순간 물어뜯기는 정글이니까. 송교도, 너 진짜 괜찮겠어? 마담 박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아? 명동 사채 시장을 주무르던 여자야. 교도소장도 쩔쩔맨다고. 박주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송수연은 책상 위에 놓인 차가운 믹스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달달한 카페인이 혈관을 타고 흐르자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알죠. 그러니까 더 밟아줘야죠. 머리가 밟히면 꼬리들은 알아서 기니까. 송수연은 서랍 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곳에는 그녀가 이곳에 오기 전 조사한 최무형 리스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리스트의 맨 첫 줄에는 박태희 마담 박라는 이름이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지옥 뚜껑은 이미 열렸습니다. 송수연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그녀가 이곳 청주여 자교도소에 온 이유는 단순히 범죄자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3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사건.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악 대성그룹 최무혁 회장. 그를 잡기 위한 유일한 단서가 바로 이곳에 수감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단결. 송수연은 아무도 듣지 못하게 작게 은졸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교도소라는 이름의 전쟁터. 이곳에서 살아남아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전직 707 대위 송수연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였다. 창밖으로 청주의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마치 피처럼 붉은,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싸움의 서막을 알리는 색깔이었다. 청주여 자교도소의 아침은 기상 나팔 소리가 아닌 쇠창살이 덜컹거리는 소음과 함께 시작된다. 오전 8시 재봉공장. 윙윙거리는 미싱 돌아가는 소리와 매캐한 먼지 냄새가 뒤섞인 이곳은 수용자들의 노동 현장이자 교도관들의 사각지대에서 은밀한 서열 정리가 이루어지는 정글이었다. 야, 김지은. 너 서울대 나왔다며? 머리 좋은 년이 손은 왜 이렇게 굼떠? 오늘 할당량 못 채우면 밥 없는 거 알지?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장의 소음을 뚫고 들려왔다. 말라빠진 체구에 두꺼운 안경을 쓴 20대 후반의 여자 김지은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어제 송수연에게 제압당했던 독사의 추종자들이 서 있었다. 독사는 어제 입은 부상으로 의무실에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꼬붕들은 여전히 건재했다. 그들은 김지은이 작업해둔 완성품 바구니를 발로 툭 차서 엎어버렸다. 와르르. 애써 만든 봉제 인형들이 먼지 구덩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김지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최무혁 회장의 회사 전산망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산업 스파이 누명을 쓰고 들어온 천재 해커였다. 컴퓨터 앞에선 신이었지만 주먹이 법인 이곳에서는 그저 먹잇감에 불과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제발. 죄송하면 다야? 언니들이 요즘 영치금이 좀 부족한데 내가 사회에서 벌어둔 돈 좀 땡겨봐. 너네 부모님 면회 오시면 전해. 독사 언니 앞으로 영치금 빵빵하게 넣으라고. 수용자 중 하나가 김지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주변의 다른 수용자들은 못 본 척 고개를 숙이고 미싱 페달만 밟아댔다. 끼어들었다가 무슨 꼴을 당할지 뻔히 알기 때문이었다. 그때였다. 뚜벅뚜벅. 규칙적인 군화 소리가 공장의 소음을 뚫고 다가왔다. 미싱 소리에 묻힐 법도 했지만 그 발소리에는 기이한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머리채를 잡고 있던 수용자의 손이 멈칫했다. 작업 반장.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 송수연이었다. 그녀는 뒷짐을 진 채 서늘한 눈빛으로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완장을 찬 작업 반장이 기겁하며 달려왔다. 네. 담당 교도관님. 여기 재봉 공장입니까? 아니면 투견장입니까?
송수연의 시선이 김지은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수용자에게 고정됐다. 수용자는 화들짝 놀라 손을 떼고 짐짓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교도관님. 그게 아니라 인연이. 아니, 지은이가 일을 너무 못해서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예요. 가르쳐준다라. 머리채를 잡고 가르치는 건 어느 나라 교육법이지? 송수연이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어제 독사가 어떻게 당했는지 소문을 들은 수용자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송수연은 바닥에 떨어진 봉제 인형 하나를 집어들고 먼지를 탁탁 털었다. 그리고 김지은에게 건넸다. 받아. 김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받아들었다. 송수연은 다시 가해 수용자들을 바라보았다. 수용번호 3840, 3842. 타인에 대한 폭행 및 괴롭힘, 작업 방해, 근무자 기만. 교도소 내 규율 위반으로 스티커 발부합니다. 짐 싸서 조사 수용방으로 이동해. 징벌위원회 열릴 때까지 독방에서 벽 보고 반성문이나 써. 아씨, 교도관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수용자 하나가 대들듯 소리쳤다. 송수연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수용자와의 거리를 좁혔다. 코앞까지 다가온 송수연의 기세에 수용자는 숨을 들이켰다. 억울해? 억울하면 나가서 법대로 해. 근데 여기선 내가 법이야. 707에서 내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뭔 줄 알아? 약한 놈 골라서 괴롭히는 비겁한 새끼들이었어. 내 눈앞에서 꺼져. 당장. 송수연이 무전기를 들고 기동 순찰대를 호출했다. 건장한 CRPT 기동 순찰대 요원들이 들이닥쳐 반항하는 수용자들을 끌고 나갔다. 공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송수연은 김지은을 잠시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다. 너도 똑바로 해. 맞고 다니는 게 자랑 아니야. 억울하면 힘을 키우든가 머리를 쓰든가. 냉정한 말이었지만 김지은은 그 말 속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를 느꼈다. 죽지 말고 버티라는 메시지. 김지은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송수연은 삼사동 순찰을 돌고 있었다. 301호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향긋한 커피 냄새가 흘러나왔다. 교도소 보급품인 믹스커피 냄새가 아니었다. 갓 내린 원두커피의 향. 송 교도관님, 잠깐 이야기 좀 하죠. 마담 박태희가 창살 너머로 송수연을 불렀다. 그녀의 앞에는 칠이 벗겨진 교도소 탁자 대신 수용자들이 몰래 만들어 바친 듯한 그럴싸한 찻상이 놓여 있었다. 규정 위반입니다. 사제 원두커피 반입 금지일 텐데요. 송수연이 딱딱하게 대꾸했다. 아이 참 빡빡하게 구시네. 이건 영치품으로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한잔해요. 내 이야기가 꽤 재미있을 텐데. 송수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301호의 문을 땄다. 어차피 적을 알려면 적의 소굴로 들어가야 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다른 방과는 확연히 다른 공기가 느껴졌다. 바닥에는 두툼한 담요가 깔려 있었고 구석에는 책들이 쌓여 있었다. 교도소장이 마담 박에게 얼마나 쩔쩔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앉아요. 설탕은 안 넣죠? 군인 출신이라 쓴 거 좋아할 것 같아서. 마담 박이 찻잔을 내밀었다. 송수연은 찻잔을 받지 않고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용것만 말하죠. 뇌물 줄 거면 번지수 잘못 찾았고 협박할 거면 시간 낭비입니다. 마담 박이 피식 웃으며 자신의 찻잔을 들어 올렸다. 패기 넘쳐서 좋네. 근데 송 교도관님 여기 오래 못 있어요. 내가 장담하는데 일주일 안에 다른 곳으로 튕겨나갈걸? 최 회장, 아니 대성그룹 쪽에서 이미 손을 쓰고 있을 텐데. 송수연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고 마담 박을 응시했다. 최무혁 회장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마담 박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찻잔 속의 커피가 미세하게 일렁였다.
그 이름을 알고 있네. 알죠. 당신이 그 사람 비자금 관리하다가 팽당해서 여기 들어온 것도 알고. 송수연이 돌직구를 던졌다. 마담 박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다. 우아하던 가면이 벗겨지고 사채 시장을 호령하던 여제의 살벌한 얼굴이 드러났다. 뒷조사를 꽤 깊게 했네. 목숨이 여러 개인가 봐. 목숨은 하나지만 지킬 게 없어서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아니잖아. 지킬 게 있어서 여기서 죽은 듯이 사는 거 아닙니까? 송수연의 시선이 마담 박의 관물대 구석, 책 사이에 살짝 끼워져 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을 향했다. 얼핏 보아도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었다. 마담 박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사진을 가렸다. 내 딸 건드리면 당신이 대통령 하랩이라도 죽여버릴 거야. 마담 박이 으르렁거렸다. 송수연은 픽 웃었다. 내가 아니라 최무혁이 건드리겠지. 당신이 입 여는 순간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받고 있습니까? 정곡이었다. 마담 박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송수연은 쐐기를 박았다. 여기서 여왕놀이하면 안전할 것 같습니까? 최무혁은 당신을 살려둘 생각이 없어요. 쓸모가 없어지면 언제든 폐기 처분할 겁니다. 오늘 아침 독사가 내게 덤빈 것도 어쩌면 당신이 시킨 게 아니라 누군가 당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날 테스트해 본 걸 수도 있죠. 마담 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최근 들어 자신의 수족이라 믿었던 아이들이 미묘하게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교도소장의 태도도 예전 같지 않았다. 나는 딜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짐승처럼 갇혀서 사육당하다가 도살당할지 아니면 사람답게 싸워서 쟁취할지. 송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커피는 사양합니다. 다음엔 밖에서 사주십시오. 당신 돈으로 말고 최무혁한테 받아낸 피해보상금으로. 송수연이 301호를 나갔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홀로 남겨진 마담 박은 식어가는 커피잔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심장이 거칠게 뛰고 있었다. 두려움일까 아니면 기대감일까. 그날 밤 송수연은 당직 근무를 서며 CC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 삼사동 복도는 고요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눈이 깨어 있다는 것을. 김지은, 마담 박 그리고 아직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최무혁의 하수들. 징. 그때 송수연의 개인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 제한 표시. 저녁 후 처음으로 걸려온 낯선 전화였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송수연 대위님? 아니, 이제 교도관님인가? 변조된 기계음 목소리. 너무 설치지 마. 밤길 조심하고. 청주 바닥 좁은 거 알지?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다. 송수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경고 전화라니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서랍에서 초코바 하나를 꺼내 껍질을 깠다. 재미있네. 누가 먼저 사냥당하는지 보자고. 송수연은 와작 초코바를 베어 물었다. 달콤함 뒤에 씁쓸한 뒷맛이 남았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청주여 자교도소의 밤은 길고도 깊었다. 청주여 자교도소의 아침 점호가 끝난 직후 보안과 사무실에 비상이 걸렸다. 송수연이 기동 순찰 대시 RPT 팀장을 대동하고 삼사동 복도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색 진압봉 대신 하얀색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평소와 다른 살벌한 분위기에 수용자들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터질 것임을 예감하고 숨을 죽였다. 지금부터 삼사동 전체 거실 검사를 실시한다. 전원 복도로 나와서 벽 보고 대기해. 송수연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쩌렁쩌렁 울렸다. 아니, 주임님. 어제도 검사했잖아요. 왜 이러세요, 진짜?
방장이 툴툴거렸지만 송수연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5분 준다. 안 나오는 방은 항명으로 간주하고 강제 개방한다. 실시. 철문이 일제히 열리고 수용자들이 투덜거리며 쏟아져 나왔다. 송수연은 CRPT 대원들에게 눈짓했다. 뒤져. 먼지 한 톨, 바늘 하나까지 싹 다 찾아내. 그녀가 노리는 것은 단순한 흉기가 아니었다. 어젯밤 변조된 목소리의 협박 전화를 받은 송수연은 적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렇다면 이쪽에서도 놈들의 목줄을 죄어줄 필요가 있었다. 교도소 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물건들, 그리고 그 물건들이 들어오는 구멍을 찾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다. 우당탕. 거실 안이 뒤집어졌다. 관물대가 털리고 매트리스가 뒤집혔다. 수용자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어머, 그거 내 속옷이에요. 건드리지 마요. 그거 영치금으로 산 거라고요. 송수연은 305호 일명 독사의 패거리가 쓰는 방으로 들어갔다. 바닥에는 뜯겨진 과자 봉지와 잡동사니들이 널려 있었다. 송수연의 시선이 화장실 문틀 위쪽 교묘하게 가려진 환기구 틈새에 꽂혔다. 707 시절 폭발물 탐지 훈련을 하며 익혔던 예리한 감각이 경보를 울렸다. 그녀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환기구 덮개를 뜯어냈다. 그 안쪽 깊숙한 곳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묵직한 꾸러미가 딸려 나왔다. 이게 뭘까? 송수연이 봉지를 뜯어 내용물을 바닥에 쏟았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붉은색 립스틱, 고가의 파운데이션, 그리고 담배 몇 갑이 굴러나왔다. 교도소 내에서는 절대 소지할 수 없는 금지 물품들이었다. 이거 누구 거야? 송수연이 물건들을 발로 툭 차며 복도에 서 있는 독사 패거리를 노려보았다. 독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누가 거기다 숨겨놨나 보죠. 그래. 주인이 없으면 폐기해야겠네. 그리고 보안과 조사실로 가서 이게 어디서 굴러들어왔는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솟았는지 같이 연구해 보자고. 송수연은 증거물을 압수봉투에 담았다. 이것은 단순한 밀반입 사건이 아니었다. 이 정도 물건이 들어오려면 교도관의 묵인이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다. 즉, 내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칼자루를 쥐게 된 셈이었다. 검사가 끝나고 압수된 물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송수연은 그 중에서도 립스틱 하나를 집어들고 뚜껑을 열었다. 진한 붉은색. 바깥 세상에서는 흔하디 흔한 화장품이 이곳에서는 권력의 상징이자 화폐로 통했다. 재미있네. 립스틱 짙게 바르고 담배 피우고. 여기가 교도소야 아니면 강남 클럽이야? 송수연의 일깔에 고개를 든 수용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송수연 교도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배가 불룩 나온 50대 남성 청주여자교도소의 교도소장이 얼굴을 붉히며 달려왔다. 그의 뒤에는 보안과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따르고 있었다. 보안 검사 중입니다, 소장님. 금지 물품이 다수 적발되어 압수 조치했습니다. 송수연이 경례를 붙이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소장은 바닥에 널린 압수품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누가 자네 마음대로 사동을 뒤집으라고 했나? 수용자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해.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는 걸 왜 이를 키워?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인권 타령하시기 전에 이런 물건들이 어떻게 반입됐는지부터 해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CCTV 사각지대도 아니고 정문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들어올 수 없는 물건들입니다. 송수연의 눈빛이 소장을 꿰뚫듯 응시했다. 소장은 흠칫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물건들이 누구의 청탁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뒷배에 누가 있는지도. 자네 707 출신이라고 너무 뻣뻣하게 구는데 여긴 군대가 아니야.
융통성이 있어야지, 융통성이. 이번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압수품 다 보안과장한테 넘기고 빠져. 거부합니다. 뭐? 형 집행법 제92조 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물건들은 증거물입니다. 검찰의 수사 의뢰에서 유입 경로 파악하겠습니다. 소장의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다. 감히 일개 신입 교도관이 소장의 명령을 거부하다니. 하지만 송수연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물러서면 영원히 놈들의 발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좋아, 마음대로 해봐. 대신 그 책임 자네가 다 져야 할 거야. 소장은 씩씩거리며 뒤돌아섰다. 멀어지는 소장의 뒷모습을 보며 송수연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미끼를 물었다. 소장이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인다는 건 이 밀반입 루트가 최무혁 회장과 연결된 돈줄 중 하나라는 방증이었다. 오후 일과 시간 송수연은 전산교육실을 찾았다. 낡은 컴퓨터 수십 대가 놓인 그곳 구석에 김지은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꺼진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김지은. 지은이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교도관님. 앉아. 너한테 볼 일 있어서 왔으니까. 송수연은 의자를 끌어와 지은의 옆에 앉았다. 너 밖에서 꽤 잘 나가는 해커였다며? 대성그룹 보안 서버 뚫었다는 게 사실이야? 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것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이자 자부심이었다. 뚫은 게 아니라 보안 취약점을 발견해서 리포트를 보냈는데 그게 해킹 시도로 간주되어서. 그래, 억울하겠네. 최무혁이 제보자를 범죄자로 둔갑시키는 건 선수니까. 최무혁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지은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는 조용히 살다가 나가고 싶어요.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조용히 산다고? 오늘 아침 재봉 공장에서처럼 평생 얻어터지고 뺏기고 쥐 죽은 듯 살다가 나갈래? 아니면 내가 가진 그 비상한 머리로 놈들한테 한 방 먹여볼래? 송수연이 지은의 손에 작은 USB 메모리를 쥐어주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압수한 밀반입 장부 사본이야. 근데 암호가 걸려 있어서 내용 확인이 안 돼. 소장놈이 뒷돈 챙긴 내역이 들어있을 텐데 내 실력이면 이거 푸는데 얼마나 걸리지? 지은은 USB와 송수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했다. 이거 걸리면 저 징벌방 가요. 안 걸려. 내가 지켜줄 거니까. 그리고 이거 풀면 내 억울함 풀어줄 단서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 송수연의 확신에 찬 눈빛. 지은은 침을 꿀꺽 삼켰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그녀를 이용하거나 괴롭힐 뿐이었다. 지은의 손이 천천히 USB를 꽉 쥐었다. 10분이면 돼요. 좋아. 그게 707 스타일이지. 송수연이 빙긋 웃으며 지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날 저녁 송수연은 순찰을 돌던 중 301호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방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늘 시끌벅적하던 마담 박의 추종자들도 보이지 않았다. 송수연은 걸음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마담 박이 침상 구석에 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우는 건가? 천하의 마담 박이? 송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믹스커피 2봉지를 꺼냈다. 똑똑. 룸서비스입니다. 마담 박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붉게 충혈된 눈. 화장이 번져 눈밑이 검게 얼룩져 있었다. 도끼를 품고 있던 여자의 얼굴이 아닌 그저 걱정 많은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표정을 갈무리하려 애썼다.
노크도 없이 예의가 없네, 송교도. 문이 없으니까 노크를 못하죠. 이거 마셔요. 설탕 듬뿍 들어간 거니까 기분 전환 좀 될 겁니다. 송수연이 창살 사이로 믹스커피와 종이컵, 그리고 보온병을 밀어 넣었다. 마담 박은 그것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힘없이 웃었다. 나 원두 아니면 안 마시는데. 압수품 창고에 원두 많던데 그거 다 소장님이 챙겼을걸요? 지금은 이게 최선입니다. 마담 박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탔다. 한 모금 마시자 달콤하고 따뜻한 기운이 퍼졌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 그녀의 입에서 한숨 같은 독백이 흘러나왔다. 오늘 딸아이 사진이 왔어. 학교 앞에서 찍힌 사진인데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게 아주 가까이서 찍었더라고. 사진 뒤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알아? 엄마 보고 싶지? 송수연은 침묵했다. 최무혁의 짓이었다. 마담 박을 압박하기 위해 가장 약한 고리인 딸을 건드린 것이다. 내가 뭘 더 해야 해?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횡령 덮어쓰고 여기 들어와서 쥐 죽은 듯 살고 있는데. 왜 내 새끼까지 건드리냐고 그 악마 같은 새끼가. 마담 박이 종이컵을 구겨버리며 오열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적막한 사동에 메아리 쳤다. 송수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였다. 힘없는 약자를 짓밟고 모성애까지 인질로 삼는 비겁한 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 우세요. 실컷 울어요. 송수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리고 다 울고 나면 결정을 해요. 계속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딸아이가 위험해지는 꼴을 볼 건지 아니면 저랑 손잡고 그 악마 목덜미를 물어뜯을 건지. 마담 박이 눈물 젖은 얼굴로 송수연을 올려다보았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넌 그냥 교도관일 뿐이잖아. 최무혁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이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도 급소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급소만 노리고 찌르는 훈련을 10년 넘게 받았고요. 송수연은 창살을 붙잡고 마담 박과 눈높이를 맞췄다. 혼자는 힘들죠. 하지만 우리라면 다릅니다. 당신의 돈과 정보, 김지은의 기술, 그리고 나의 전술. 이 정도면 최무혁이라는 성벽에 구멍 하나는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담 박의 눈동자의 흔들림이 멈췄다. 절망의 끝에서 본 한 가닥의 동아줄. 그녀는 송수연의 눈에서 거짓 없는 진심과 무엇보다 강철 같은 의지를 읽었다. 후. 마담 박이 깊은 숨을 내쉬며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구겨진 종이컵을 펴며 말했다. 믹스커피 생각보다 맛있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예전의 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독하고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다. 송교도 아니 송수연 씨. 만약 내 딸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하면 그땐 최무혁보다 당신을 먼저 죽일 거야. 그럴 일 없습니다. 제 목숨 걸고 약속하죠. 어둠이 짙게 깔린 청주여자 교도소. 철창을 사이에 두고 두 여자가 서로를 응시했다. 적대감으로 시작된 관계가 생존을 위한 그리고 복수를 위한 동맹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제 판은 깔렸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교도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놈들이 많다지만 저런 놈은 또 처음 보네. 청주여 자교도소 정문 앞 송수연은 초소 창문 너머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검은색 대형 세단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번호판조차 1.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대성그룹 최무혁 회장의 차였다. 흙먼지 날리는 교도소 연병장 위로 반짝이는 세단이 굴러들어오는 모습은 마치 시골 장터에 나타난 외계 우주선처럼 이질적이었다. 교도소장이 버선발로 뛰어나갔다. 평소 직원들에게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던 그가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있었다. 회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누추한 곳까지 귀한 걸음을. 뒷좌석 문이 열리고 말끔한 이탈리아제 슈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다. 최무혁이었다. 그는 구두 끝에 묻은 흙을 불쾌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소장이 내민 손을 잡는 둥 마는 둥 하며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다. 그 동작 하나에 이곳에 있는 모든 인간을 하등 생물로 취급하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교화위원 자격으로 후원금 전달하러 온 겁니다. 소장님, 절차는 간소화하죠. 시간이 금이라. 아, 예. 물론입니다. 특별 접견실을 비워뒀습니다. 그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소장은 최무혁을 에스코트하며 보안과 건물로 향했다. 송수연은 그 모습을 싸늘하게 지켜보다가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보안과 송수연입니다. 금일 특별 접견실 근무 제가 들어갑니다. 송교도 거긴 박 주임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박 주임님 배탈 나셨답니다. 제가 갑니다. 송수연은 대답을 듣지도 않고 무전기를 껐다. 호랑이 굴에 호랑이가 제 발로 들어왔는데 사냥꾼이 구경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특별 접견실은 일반 접견실과 달랐다. 투명한 아크릴 벽도 쇠창살도 없었다. 푹신한 소파와 테이블이 놓인 응접실 같은 분위기. 그곳에 수의를 입은 박태희 마담 박가 먼저 와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문이 열리고 최무혁이 들어왔다. 소장은 눈치 빠르게 문을 닫고 나갔고 방 안에는 최무혁과 마담 박 그리고 문을 지키고 선 송수연 세 사람만이 남았다. 최무혁은 송수연을 힐끗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자리는 비켜주지.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규정상 교도관 입회하에 접견 가능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 나누십시오. 송수연은 부동자세로 서서 앞만 응시했다. 최무혁은 혀를 차며 소파에 앉았다. 다리를 꼬고 앉은 그가 마담 박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얼굴이 많이 상했네, 박 대표. 아니, 이제는 301번인가? 용것만 말해. 내 딸 사진 보낸 거 당신 짓이지? 마담 박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최무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꽃병을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렸다. 사진이라니. 나는 그저 유학 간 조카가 잘 지내나 확인 차원에서 비서시켜서 찍어본 건데. 애가 참 예쁘게 컸더군. 학교가 어디더라? 청주 외곽에 있는 초등학교였나? 이게 자식아. 마담 박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송수연이 어느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눌러 앉혔다. 진정하세요. 흥분하면 저자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송수연의 차분한 목소리에 마담 박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주저앉았다. 최무혁은 그 모습을 보며 흥미롭다는 듯 송수연을 바라보았다. 이 교도관 꽤 훈련이 잘 돼 있네. 이름이 뭔가? 보안과 송수연입니다. 송수연. 아, 기억나네. 707 출신이라던 그 여자. 자네가 그 유명한 미친 개였군. 최무혁이 킬킬거렸다. 그는 다시 마담 박에게 시선을 돌렸다. 태희야.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야. 내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내 딸은 아무 문제 없이 클 거야. 유학도 보내주고 시집 갈 때 혼수도 해줄게. 근데 만약 내가 딴 마음을 먹거나 쓸데없는 장부를 어디다 숨겨놨다고 떠벌리면. 최무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실종이 될 수도 있어.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잖아. 협박입니까? 송수연이 끼어들었다. 최무혁의 눈이 매섭게 송수연을 향했다. 이봐, 교도관. 주제 파악 좀 하지. 어른들 대화에 끼어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네, 내가 소장한테 말 한마디면 당장 내일이라도 옷 벗게 할 수 있어. 옷은 제가 더워서 벗을 때나 벗는 거고요.
지금 하신 말씀 형법 제283조 협박죄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접견 내용은 전부 기록됩니다. 송수연은 품에서 녹음기를 꺼내 흔들어 보였다. 켜져 있는 빨간 불빛이 최무혁의 눈을 찔렀다. 최무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이 건방진. 회장님, 시간 다 됐습니다. 3분 남았네요. 송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최무혁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미있네. 아주 재미있어. 박태희 파트너를 새로 구했나 본데 줄을 잘못 썼어.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추락할 때 더 아픈 법이지. 최무혁은 마담 박에게 싸늘한 눈빛을 던지고는 접견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마담 박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소파에 무너져 내렸다. 봤지? 저런 놈이야. 내 딸을. 내 목숨보다 귀한 애를. 녹음했습니다. 증거 하나 확보했고요. 송수연이 녹음기를 끄며 마담 박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선물 하나 더 있습니다. 송수연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그것은 김지은이 밤새워 해독한 USB의 내용물, 바로 교도소장과 최무혁 사이의 뇌물 거래 내역 일부였다. 이게 장부잖아. 어떻게 푼 거야? 지은이가 해냈습니다. 최무혁이 당신을 협박한 건 당신이 가진 진짜 장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마담 박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쥐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내 금고. 교도소 들어오기 전에 묻어둔 게 있어. 현금, 금괴, 그리고 최무혁이 정치권에 뿌린 리스트 원본까지. 송수연의 눈이 빛났다. 이것이야말로 핵폭탄급 무기였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제 방어전은 끝났습니다. 공격 들어갑니다. 그날 밤 송수연은 김지은을 의무실 창고로 몰래 불렀다. 좁고 먼지 쌓인 창고였지만 세 여자에게는 비밀 작전 지휘소였다. 지은아, 이 계좌 내역 역추적 가능해? 시간은 좀 걸리는데. 해외 서버 우회하면 가능해요. 근데 대성그룹 보안팀이 눈치챌 수도 있어요. 눈치채라고 해. 어차피 전면전이야. 놈들이 당황해서 실수하게 만드는 게 목표니까. 송수연은 벽에 붙여놓은 교도소 도면 위에 붉은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그곳은 바로 교도소장의 집무실이었다. 1차 목표는 소장을 무력화시키는 거야. 집안의 개부터 쫓아내야 도둑을 잡지. 세 여자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다. 바깥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교도소 안, 이 작은 창고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최무혁의 방문 이후 교도소 내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소장은 꼬투리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송수연을 감시했고 사동 내에는 알 수 없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오늘 점심에 사고가 터진다. 누가 다친다더라. 송수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는 점심시간 배식 당번을 자처하고 식당으로 향했다. 수백 명의 수용자가 줄을 서서 배식을 받는 거대한 급식소. 쇠식판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마담 박과 김지은이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에 섰다. 국을 퍼주는 취사병 수용자의 손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송수연의 매의 눈이 그 찰나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잠깐. 송수연이 국통 앞을 막아섰다. 취사병 수용자가 화들짝 놀라며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왜 그러십니까, 교도관님? 오늘 국 냄새가 좀 이상한데. 간은 제대로 본 거야? 아, 예. 당연하죠. 그냥 콩나물국인데. 식은땀을 흘리는 수용자. 송수연은 마담 박의 식판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국그릇에 코를 가까이 댔다.
평범한 콩나물국 냄새 사이로 아주 미세하게 톡 쏘는 아몬드 향 같은 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청산가리 계열의 독국물 반응. 707 시절 화생방 테러 교육 때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다. 먹지 마. 송수연이 식판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국물이 사방으로 튀며 식당 안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선가 고함이 터져 나왔다. 동시에 식당 구석에 앉아있던 독사 패거리와 신원을 알 수 없는 건장한 수용자 서너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들의 손에는 갈아 만든 칫솔대, 날카로운 흉기가 들려 있었다. 죽여. 독국물 암살이 실패하자 플랜 B 무력 행사를 감행한 것이다. 목표는 마담 박이었다. 지은아, 언니 챙겨서 뒤로 빠져. 송수연이 소리치며 앞으로 뛰어나갔다. 달려드는 수용자가 휘두른 칫솔 칼이 송수연의 제복 소매를 스치고 지나갔다. 찌익. 옷감이 찢어지며 하얀 살갗 위로 붉은 핏방울이 맺혔다. 이것들이 진짜. 송수연의 눈이 뒤집혔다. 그녀는 칼을 휘두르는 수용자의 손목을 낚아채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렸다. 뚝.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졌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수용자의 복부를 니킥으로 가격해 날려버렸다. 하지만 적은 많았다. 4명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일반 수용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벽으로 물러났고 CRPT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소장이 일부러 출동을 지연시키고 있는 게 분명했다. 마담, 오늘이 내 제삿날이야. 독사가 흉기를 들고 마담 박을 향해 돌진했다. 구석에 몰린 마담 박은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못했다. 김지은이 온몸으로 그녀를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다. 비켜. 그 순간 송수연이 테이블을 밟고 날아올랐다. 허공에서 몸을 비틀어 독사의 얼굴에 강력한 돌려차기를 꽂아 넣었다. 퍽. 독사가 나가떨어지며 식탁 위로 처박혔다. 식반과 잔반통이 와르르 쏟아졌다. 송수연은 바닥에 착지하며 숨을 골랐다. 그녀의 주변에는 이미 5명의 수용자가 신음하며 널브러져 있었다. 더 덤빌 년 있어? 있으면 나와. 이번엔 뼈 부러지는 걸로 안 끝나. 송수연이 살기등등한 눈으로 식당을 훑었다. 압도적인 무력.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상위 포식자를 알아보고 꼬리를 내리게 만드는 공포. 남은 패거리들은 흉기를 떨어뜨리고 뒷걸음질 쳤다. 그제야 식당 문이 열리고 CRPT 대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진압해. 전원 동작 그만. 늦장 대응이 뻔히 보이는 쇼였다. 송수연은 피가 흐르는 팔을 감싸 쥐며 마담 박에게 다가갔다. 마담 박은 멍하니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보글보글 거품이 일며 바닥 타일이 미세하게 변색되고 있었다. 진짜 독이었다. 송수연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괜찮습니까? 송수연이 손을 내밀었다. 마담 박은 떨리는 손으로 송수연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너 다쳤잖아. 생채기입니다. 그보다 봤죠? 최무혁은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입니다. 마담 박의 눈빛이 변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시퍼런 분노가 들어찼다. 그래. 날 죽이시겠다.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그놈 뼈를 갈아 마셔줄게. 의무실로 이동한 송수연은 상처를 치료받았다. 다행히 깊지 않았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다. 707 출신 교도관이 혼자서 조폭 수용자 5을 때려 눕히고 마담 박을 구했다는 무용담은 수용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번져나갔다. 그날 밤 마담 박은 자신의 비밀 장부를 뜯어 암호를 적은 쪽지를 송수연에게 건넸다. 이게 내 전 재산이야.
그리고 최무혁의 아킬레스건이고. 내가 써. 이걸로 군대를 만들든 폭탄을 사든 마음대로 해. 내 복수만 해준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게. 영혼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나가서 밥이나 사시죠. 아주 비싼 걸로. 송수연은 쪽지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적의 적은 동지라고 했던가. 이제 그들은 단순한 교도관과 수용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생사를 함께한 전우였다. 송수연은 의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둥근 달을 올려다보았다. 기다려라, 최무혁. 내가 보낸 자객들 이자까지 쳐서 돌려보내줄 테니까. 사건 이후 삼사동 구석에 위치한 폐쇄된 창고는 교화반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의 간판을 달고 송수연의 개인 사무실 겸 작전 본부로 탈바꿈했다. 소장은 송수연을 쫓아내려 했지만 독극물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까 두려워 그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마담 박이 내 입 맞고 싶으면 교도관님 건드리지 마라고 협박한 것도 한몫했다. 교화반 안에는 3명의 마녀가 모여 있었다. 총사령관 송수연, 자금책 마담 박, 그리고 참모 겸 기술자 김지은. 현재 상황 브리핑해봐. 송수연이 낡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김지은이 노트북을 두드리며 화면을 띄웠다. 네, 언니. 아니, 교도관님. 최무혁 회장의 비자금 루트를 파악했습니다. 그는 매달 25일, 그러니까 3일 뒤에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해서 국내 비밀 금고로 현금을 이동시킵니다. 장소는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갤러리 루나. 표면적으로는 미술관이지만 지하 수장고가 사실상 최무혁의 개인 금고예요. 보안 시스템은 최신형이라 외부 해킹은 불가능해요. 내부망에 접속해야만 열 수 있어요. 결국 누군가 직접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네. 마담 박이 팔짱을 끼며 심각하게 말했다. 내가 나가면 좋겠지만 나는 얼굴이 너무 팔렸고 감시도 심해. 송교도 자네가 갈 수 있겠어? 저는 공무원 신분입니다. 근무 시간에 강남 한복판에서 작전을 뛰면 바로 징계입니다. 게다가 저쪽도 제 얼굴을 알고요. 송수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씩 웃었다. 그래서 외부 지원군을 불렀습니다. 지원군? 송수연이 휴대전화를 꺼내 스피커폰을 켰다. 단결. 이 중사 도착했나? 단결. 대위님, 아니 누님. 교도소 뒷산에 와 있습니다. 여기 목이 진짜 많네요. 빨리 문 안 열어줍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껄렁하면서도 힘있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 송수연의 707 시절 직속 부하이자 저격 및 침투 전문가였던 이수진 중사였다. 저녁 후 흥신소를 하고 있던 그녀를 송수연이 스카우트한 것이다. 기다려. 개구멍 열어줄 테니까. 송수연은 밤 12시 교대 시간을 틈타 보안 시스템을 잠시 무력화시키고 이수진을 창고로 들였다. 검은색 트레이닝복에 캡 모자를 눌러 쓴 이수진은 들어오자마자 마담 박과 김지은을 보고 휘파람을 불었다. 와우, 여기가 그 유명한 여자 감옥? 누님, 멤버가 화려한데요? 조폭 마담의 천재 해커라. 인사해. 우리 작전의 핵심 멤버들이야. 이쪽은 이수진. 문 따고 담 넘는 건 대한민국 1등이야. 이수진이 씩 웃으며 마담 박에게 손을 내밀었다. 잘 부탁드립니다, 물주님. 입금은 확실하죠? 성공만 하면 내 몸무게만큼 금으로 줄게. 마담 박의 통 큰 제안에 이수진의 눈이 번쩍 뜨였다. 오케이. 목숨 걸겠습니다. 작전은요? 송수연이 지도를 펼쳤다. 작전명 프리즌 브레이크. 하지만 탈옥이 아니라 외출이다. 모두의 시선이 송수연에게 집중됐다. 3일 뒤 25일. 마담 박이 지병인 심장병 악화를 핑계로 외부 진료를 나간다. 호송 담당은 나. 병원은 청담동 갤러리 루나에서 불과 500m 떨어진 대학병원이다.
병원에서 갤러리까지는 어떻게 이동해? 감시가 붙을 텐데. 여기서 우리 연기력이 필요해. 병원 화장실에서 마담 박과 이수진이 옷을 바꿔 입는다. 마담 박인 척 침대에 누워있는 건 이수진이 하고 진짜 마담 박은 의사 가운을 입고 빠져나간다. 내가 동행한다. 내가 직접 간다고? 마담 박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네. 갤러리 금고는 홍채 인식과 지문 인식이 필요합니다. 당신만이 열 수 있어.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김지은이 물었다. 너는 여기서 소장의 눈을 가려. 교도소 CCTV 화면을 조작해서 우리가 병원에 얌전히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그리고 갤러리 내부망이 연결되는 순간 원격으로 보안 시스템을 마비시켜. 완벽한 역할 분담이었다. 무력, 자본, 기술이 하나로 합쳐진 드림팀. 실패하면요? 김지은이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다. 송수연은 허리춤의 권총 가스총이지만 개조하여 위력을 높이는 만지작거리며 차갑게 웃었다. 실패는 없어. 707 사전에 실패란 죽음뿐이니까. 죽을 각오로 덤비면 이 세상에 못 뚫을 벽은 없다. 마담 박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해보자고. 내 딸을 위해서라도 그놈 돈줄을 다 끊어놓겠어. 자, 그럼 선수 입장 준비합시다. 송수연이 손을 내밀었다. 마담 박, 김지은 그리고 이수진이 차례로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교도소 바닥에서 피어난 뜨거운 전우회. 하나, 둘, 셋. 위하여. 구호는 촌스러웠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창고방,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걷히고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마치 이들의 앞길을 비추는 서치라이트처럼. 이제 판은 커졌다. 교도소 담벼락을 넘어 대한민국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질 대담한 작전. 송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최무혁, 딱 기다려. 내가 쌓아올린 모래성을 내가 파도처럼 덮쳐줄 테니까. 폭풍전야. 고요하지만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비가 오네. 작전하기 딱 좋은 날씨야. 송수연은 호송버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회색빛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가 청주여 자교도소의 높은 담벼락을 적시고 있었다. 빗소리가 타닥타닥 버스 지붕을 때리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옆자리에 앉은 마담 박태희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환자복 위에 두꺼운 담요를 덮어쓰고 있었지만 가늘게 떨리는 손끝은 숨길 수 없었다. 그녀의 손목과 송수연의 손목은 은색 수갑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다. 긴장 풀어요. 심장병 환자가 그렇게 뻣뻣해서야 의사가 딱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송수연의 농담에도 마담 박은 웃지 못했다. 평생 죄짓고 살았지만 교도소 담 넘는 건 처음이라 그래. 이거 걸리면 우리 둘 다 끝장인 거 알지? 담을 넘는 게 아니라 잠시 마실 다녀오는 겁니다. 그리고 끝장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최무혁일 겁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정문을 통과했다. 운전석의 교도관과 조수석의 박주임은 그저 마담 박이 위독해서 서울의 큰 병원으로 이송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소장이 직접 결제한 특별 귀휴였으니까. 물론 그 결제 서류 뒤에는 송수연이 교묘하게 조작한 의료 기록과 마담 박이 소장에게 먹인 거액의 뒷돈이 있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대형 병원 응급실 앞.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빗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 같았다. 송수연은 능숙하게 마담 박을 휠체어에 태우고 로비로 들어섰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환자가 구토 증세를 보여서요. 송수연이 박주임에게 말했다. 빨리 다녀와. 접수 수속 밟고 있을 테니까. 5분 준다. 박주임이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송수연은 휠체어를 밀고 장애인 화장실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자마자 청소 도구함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이수진 중사였다. 단결. 누님 시간 딱 맞춰왔네요. 잡담할 시간 없어. 벗어. 세 여자는 번개 같은 속도로 옷을 바꿔 입기 시작했다. 이수진이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 마담 박처럼 담요를 뒤집어 썼다. 마담 박은 이수진이 가져온 의사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썼다. 송수연은 교도관 제복 위에 긴 트렌치 코트를 걸쳐 입어 제복을 가렸다. 지금부터 이 시간이다. 박주임이 눈치채기 전에 돌아와야 해. 수진아, 너 여기서 들키면 알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또 시체 연기 전문 아닙니까? 끙끙 앓는 소리 좀 내면서 시간 끌고 있겠습니다. 이수진이 휠체어에 앉아 마담 박 흉내를 내며 고개를 떨구었다. 송수현과 의사로 변장한 마담 박은 화장실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복도에는 의사와 환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어 누구도 두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다. 병원 지하 주차장. 이수진이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송수연이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맹수처럼 그르렁거렸다. 청담동 갤러리 루나까지 15분. 밟는다. 빗길을 가르는 차 안에서 마담 박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2년 만에 보는 바깥 세상이었다. 화려한 네온사인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게 낯설고도 그리웠다. 딸아이. 수민이가 이 근처 학교에 다녀. 작전 끝나면 보러 가죠.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닙니다. 송수연은 냉정하게 핸들을 꺾었다. 차는 미끄러지듯 청담동 골목으로 들어섰다. 갤러리 루나. 겉보기엔 우아한 미술관이지만 그 지하에는 최무혁의 검은 돈이 잠자고 있는 요새였다.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전쟁입니다. 송수연은 차를 세우고 트렌치코트 안쪽의 3단봉과 가스총을 확인했다. 마담 박은 품에서 VIP 출입 카드를 꺼냈다. 이게 아직 먹힐지 모르겠네. 갤러리 입구에는 사설 경비원 2명이 서 있었다. 송수현과 마담 박이 당당하게 걸어가자 경비원이 앞을 막아섰다. 폐관 시간입니다. 돌아가십시오. VIP 특별 관람 예약했습니다. 최 회장님 손님입니다. 송수연이 차갑게 말하며 마담 박을 눈짓했다. 마담 박이 마스크를 살짝 내리며 출입 카드를 단말기에 댔다. 삑. VIP 박태희님 환영합니다. 경비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미 구속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 귀신을 본 듯한 표정이었다. 아니, 이분은. 비켜. 송수연이 순식간에 경비원 하나의 명치를 가격했다. 억소리도 못 내고 주저앉는 경비원. 다른 한 명이 무전기에 손을 뻗기도 전에 송수연의 로우킥이 그의 오금을 강타했다. 퍽. 두 경비원이 바닥에 널브러졌다. 송수연은 그들을 질질 끌어 안내 데스크 뒤편에 숨겼다. 가시죠. 엘리베이터는 위험하니 비상계단으로 갑니다. 지하 2층 수장고 앞. 육중한 철문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곳은 카드로도 열리지 않는다. 오직 등록된 홍채와 지문만이 열쇠였다. 제발. 마담 박이 떨리는 손가락을 지문 인식기에 올리고 눈을 홍채 인식기에 갖다 댔다. 붉은 레이저가 그녀의 눈동자를 훑었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침묵. 징. 철컥.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눈이 휘둥그레질 광경이 펼쳐졌다.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그림들과 도자기, 그리고 벽면 하나를 가득 채운 금고들이 보였다. 찾아. 38번 금고야. 마담 박이 다급하게 외쳤다. 송수연은 38번 금고 앞으로 달려갔다.
마담 박이 비밀번호를 누르자 금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5만 원권 다발과 금괴, 그리고 낡은 USB와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최무혁이 정재계 인사들에게 뿌린 뇌물 리스트 원본과 이중 장부였다. 찾았다. 송수연이 서류와 USB를 방수 가방에 쓸어 담았다. 그때였다. 윙윙윙.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갤러리 전체를 울렸다. 비상등이 번쩍거리며 붉은 빛이 쏟아졌다. 함정이야. 내부망 접속하면 경보 울리게 해놨어. 송수연이 소리쳤다. 이어폰에서 김지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보안 시스템이 강제로 재부팅됐어요. 최무혁 측 보안팀이 지금 그리로 가고 있어요. 빨리 나와요. 젠장. 송수연은 가방을 메고 마담 박의 손을 잡았다. 뛰어요. 두 사람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 1층 로비에 다다랐을 때 이미 갤러리 입구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로 가로막혀 있었다.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대성그룹 해결사들이었다. 쥐새끼들이 들어왔다더니 감옥에 있어야 할 년들이었네. 선두에 선 덩치 큰 사내가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비웃었다. 박 대표님 오랜만이십니다. 회장님이 안 그래도 보고 싶어 하셨는데 제 발로 찾아오시다니. 마담 박이 송수연의 등 뒤로 숨었다. 송수연은 천천히 숨을 골랐다. 10대 2. 아니, 마담 박은 전투력이 없으니 10대 1이다. 비켜라. 다치기 싫으면. 송수연이 3단봉을 촤라락 펼쳤다. 계집애가 어디서? 사내들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송수연은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707 시절 익힌 근접 격투술 CQC 본능적으로 튀어나왔다. 휙, 퍽. 첫 번째 사내의 쇠파이프를 피하고 3단봉으로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놈이 쓰러지는 반동을 이용해 뒤따라오던 놈의 턱을 올려찼다. 2년 잡아.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왔다. 송수연은 로비에 전시된 대리석 조각상 뒤로 몸을 날렸다. 쨍그랑. 조각상이 깨지며 파편이 튀었다. 송수연은 깨진 조각상 조각을 집어 던져 놈들의 시야를 가리고 바닥을 미끄러지듯 이동해 다리를 걸었다. 우당탕. 거구의 사내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다. 송수연은 그 틈을 타 마담 박을 잡아 끌었다. 차로 가요. 하지만 입구 쪽에서 또 다른 무리가 증원되어 들어오고 있었다. 포위되었다. 송수연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여기까지인가. 마담 박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으려 했다. 그때였다. 콱광. 갤러리 통유리 창이 박살나며 검은색 스타렉스 한 대가 로비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다. 차 문이 열리고 운전석에서 이수진이 고개를 내밀었다. 누님, 타요. 수진아. 병원에 있어야 할 이수진이 온 것이다. 송수연은 마담 박을 짐짝처럼 차 안으로 밀어넣고 자신도 몸을 날렸다. 출발해. 끼익.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스타렉스가 맹렬하게 후진했다. 깡패들이 차에 매달리려 했지만 이수진은 차체를 급회전시켜 놈들을 떨쳐냈다. 차는 부서진 유리창을 뚫고 빗속의 도로 위로 튀어나갔다. 병원에서 어떻게 나왔어? 송수연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박 주임이 화장실 문 따려고 하길래 배 아파 죽겠다고 소리 지르면서 창문으로 도망쳤죠. 어차피 들킨 거 갈 때까지 가봅시다. 이수진이 엑셀을 밟았다. 뒤에서 깡패들의 차가 쫓아오고 있었다. 빗길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강남대로 한복판 검은색 스타렉스와 세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질주했다. 지은아, 신호 조작해. 송수연이 무전기에 소리쳤다. 알겠어요. 전방 300m 사거리 전부 파란불로 바꿉니다.
교차로의 신호등이 일제히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이수진의 차는 쏜살같이 교차로를 통과했다. 하지만 뒤따르던 깡패들의 차는 측면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할 뻔하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끼익 쾅. 추격 차량들이 뒤엉키며 도로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틈을 타 스타렉스는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따돌렸다. 마담 박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송수연은 방수 가방을 꽉 끌어안았다. 묵직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억울함이 담긴 그리고 최무혁이라는 거악을 무너뜨릴 핵폭탄이었다. 돌아가자. 청주로.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뜨거웠다. 세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살아남았다. 그리고 승리했다. 새벽 3시. 그녀들은 병원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 다시 옷을 바꿔 입었다. 박 주임은 화장실 앞에서 졸고 있었다. 주임님,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가시죠. 송수연이 휠체어에 앉은 마담 박을 밀고 나오며 태연하게 말했다. 박 주임은 눈을 비비며 시계를 보았다. 어우야. 설사병이 무슨 3시간이나 걸려. 빨리 가자. 소장님 아시면 난리 난다. 아무것도 모르는 박 주임의 뒤통수를 보며 송수현과 마담 박은 은밀한 미소를 교환했다. 그녀들의 품에는 세상을 뒤집을 증거가 안겨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다이너마이트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다. 청주여 자교도소 3사동 301호. 마담 박은 감방 바닥에 앉아 묵주를 돌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어제 갤러리에서 가져온 장부가 놓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안전한 곳, 즉 보안과장도 소장도 건드릴 수 없는 곳으로 옮겨졌다. 준비됐어? 송수연이 순찰을 도는 척하며 301호 앞에 멈춰 섰다. 응. 지은이가 지금 업로드 중일 거야. 교화반이라 불리는 의무실 창고. 김지은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엔터키를 눌렀다. 전송 완료. 그녀가 보낸 파일은 방송국 제보란으로 가지 않았다. 방송국은 이미 최무혁의 광고비로 입막음된 지 오래였다. 그녀의 타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정보력과 전파력을 가진 곳. 바로 대형 맘카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그리고 구독자 100만 이상의 시사 고발 유튜버들이었다. 게시물의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단독 대기업 회장이 미혼모를 협박해 감옥에 보내고 딸을 인질로 삼았습니다. 증거 녹취록 포함. 글에는 마담 박이 직접 쓴 피해 절규가 담긴 편지와 최무혁이 접견실에서 협박하던 음성 파일, 그리고 갤러리 금고에서 나온 이중 장부의 일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와, 이거 실화냐? 대성그룹 최무혁? 미친 거 아님? 애를 인질로 삼았다고. 내가 이래서 대성그룹 불매한다. 이거 퍼날라야 함. 기자들 뭐하냐? 이런 거 안 물고. 음성 들어봐. 목소리 빼박 최무혁임. 소름 돋는다. 조회수는 분당 수만 건씩 올라갔다.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최무혁 대성그룹 불매, 청주여 자교도소가 도배되기 시작했다. 교도소장실. 소장은 모닝커피를 마시다가 비서가 들고 온 태블릿 PC를 보고 뿜어버렸다. 이게 뭐야? 이거 누가 올렸어? 지금 인터넷이 난리 났습니다, 소장님. 본청에서도 전화 오고 기자들이 정문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막아. 당장 인터넷 차단하고 기자들 못 들어오게 해. 소장은 헐레벌떡 인터폰을 들었다. 보안과. 당장 송수연 잡아와. 그리고 301호 박태희 독방에 쳐넣어. 당장. 비상벨이 울렸다. 엥. 교도소 전체에 비상경보가 발령되었다. 무장한 CRPT 대원들이 3, 4동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목표는 송수현과 마담 박이었다. 송수현 교도관, 당신을 보안 규정 위반 및 기밀 유출 혐의로 직무 정지합니다. 순순히 따라오십시오. 보안과장이 수갑을 들고 송수연에게 다가왔다. 송수연은 사동중앙홀에 서서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뒤에는 마담 박과 김지은, 그리고 독사 패거리를 포함한 수백 명의 여성 수용자가 서 있었다. 누구 맘대로 직무 정지입니까? 저는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신고를 했을 뿐입니다. 시끄러워. 끌어내. 보안과장의 명령에 CRPT 대원들이 진압봉을 들고 달려들었다. 그때였다. 건드리지 마. 놀랍게도 독사가 앞으로 뛰쳐나왔다.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방관하던 수용자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거대한 인간벽을 만들었다. 살인자, 사기꾼, 도둑년이라 불리던 그녀들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뭉친 것이다. 너희들이 뭔데 우리 교도관님을 건드려? 저 언니가 틀린 말했어? 최무혁이 나쁜 놈인 거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우리도 사람이야. 죄지었다고 억울한 것까지 참으라는 법 있어? 수용자들의 고함이 교도소를 뒤흔들었다. 예상치 못한 저항에 CRPT 대원들이 당황하여 주춤거렸다. 이것은 폭동이 아니었다. 평화롭지만 단호한 연대였다. 송수연은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짐승처럼 으르렁대던 그녀들이 이제는 진정한 동료가 되어 자신의 등을 지켜주고 있었다. 송수연은 중앙통제실 마이크를 잡았다. 수용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교도관 여러분. 저는 오늘 교도관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범죄자를 가두는 일을 하지만 진실까지 가둘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교도소 구석구석 퍼져나갔다. 최무혁 회장은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 한 여성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어린아이를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교도소장과 결탁해 교정시설을 자신의 사금고처럼 이용했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법입니까? 정적이 흘렀다. 진압봉을 들고 있던 교도관들의 손이 스르르 내려갔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소장의 비리와 최무혁의 갑질을. 그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아들이기에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다. 한편 대성그룹 회장실. 최무혁은 골프채로 집무실의 TV를 박살내고 있었다. 화면에는 뉴스 특보가 나오고 있었다. 검찰, 대성그룹 본사 및 최무혁 회장 자택 전격 압수수색 여론 악화에 대통령실 성역 없는 수사 지시. 에이, 쥐새끼 같은 년들이. 감히 나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대한민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야. 최무혁이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비서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치만 보고 있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주가는 폭락했고 불매운동은 들불처럼 번졌다. 마담 박이 공개한 장부에는 정치인들의 이름도 수두룩했다.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 최무혁을 손절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청주여 자교도소. 굳게 닫혀있던 교도소 정문이 열렸다. 검은색 승합차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소장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뛰어나갔다. 검사님, 오셨습니까? 저 난동 피우는 년들 싹 다 잡아가십시오. 하지만 차에서 내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는 소장을 차갑게 지나쳤다. 그리고 곧장 송수연에게 다가갔다. 송수연 씨입니까? 수용자들의 인간벽이 긴장하며 웅성거렸다. 송수연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렇습니다. 제보하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최무혁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다. 수사관들이 소장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김철수 소장, 당신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 소장이야. 이거 안 나? 소장이 발버둥 쳤지만 수사관들은 가차없이 그를 연행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용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와! 교도관님 만세! 마담 언니 만세! 독사와 김지은은 서로 얼싸안고 펄쩍펄쩍 뛰었다. 마담 박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송수연을 바라보았다. 송수연은 그녀에게 다가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봤지? 우리가 이겼어. 그날 저녁 9시 뉴스에는 송수현과 마담 박의 이야기가 대서특필되었다. 앵커의 멘트가 흘러나왔다. 철창 안에 갇힌 것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썩은 양심이었습니다. 두 여성의 용기가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상은 그녀들을 범죄자가 아닌 내부 고발자, 그리고 영웅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마담 박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최무혁에게 씌워졌던 모든 혐의가 벗겨질 날이 머지않았다. 송수연은 텅 빈 소장실 창가에 앉아 믹스커피를 마셨다. 언제나처럼 달달하고 씁쓸한 맛. 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달콤하게 느껴졌다. 단결. 그녀는 창밖의 밤하늘을 향해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자신을 믿고 따라준 동료들,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운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경례였다. 이제 남은 것은 최무혁의 몰락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마담 박을 딸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뿐이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 마침내 눈부신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피고인 최무혁 징역 40년. 대성그룹 관련 불법 취득 재산 1조 2천억 원 전액 몰수. 판사의 주문이 떨어지는 순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은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거대한 함성으로 뒤덮였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재판장님, 이건 무효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감히 나한테. 수의를 입은 최무혁이 피고인석에서 날뛰었다. 평생을 왕으로 군림했던 자의 추한 발악이었다. 그러나 그의 양팔은 이미 건장한 교도관들에 의해 결박된 상태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였던 그는 이제 수인 번호 5032가 박힌 늙은 죄수일 뿐이었다. 법정 맨 뒷좌석 제복을 입은 송수연은 그 광경을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임시 호송된 마담 박태희가 앉아 있었다. 보입니까? 저게 당신이 그토록 무서워했던 괴물의 진짜 모습입니다. 송수연의 담담한 목소리에 마담 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네. 발가벗겨 놓으니 그냥 추한 노인네일 뿐이었어. 저런 인간 때문에 내가 10년을 떨었다니. 재판이 끝나고 최무혁이 구치감으로 끌려가던 중 복도에서 송수연과 마주쳤다. 최무혁은 도끼 어린 눈으로 송수연을 노려보았다. 에이, 독한 년.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 변호인단이 항소하면 넌 끝이야. 송수연은 최무혁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그리고 707 시절 적의 숨통을 끊기 직전에 짓던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항소하십시오. 대법원까지 가시죠. 가는 길마다 내가 증거를 들이밀어 줄 테니까. 그리고 회장님, 아니 5032번. 거기는 돈으로 교도관 몸매수합니다. 내가 특별히 부탁해뒀거든요. 콩밥 아주 맛있게 말아드리라고. 최무혁은 분에 못 이겨 거품을 물듯 쌕쌕거리다 교도관들에게 질질 끌려갔다. 닫히는 철문 너머로 그의 비명이 메아리처럼 사라졌다. 다시 청주여자교도소. 최무혁의 몰락은 교도소 내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소장이 체포되고 새로운 소장이 부임했지만 실질적인 질서는 보안과 주임으로 승진한 송수연이 잡고 있었다.
삼사동은 더 이상 정글이 아니었다. 송수연은 교화반을 공식 동아리로 승격시켰다. 김지은은 수용자들에게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가르쳤고 마담 박은 자신의 사업 노하우를 살려 출소 후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시작했다. 자, 주목. 언니가 말했지? 돈은 쫓는 게 아니라 길목을 지키는 거라고. 근데 너희처럼 사기치고 훔친 돈은 똥 묻은 돈이라 언젠가는 냄새가 나서 걸리게 되어 있어. 깨끗한 돈 버는 법, 오늘부터 다시 배운다. 마담 박이 칠판을 두드리며 열변을 토했다. 앉아있는 수용자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했다. 예전에는 서로를 헐뜯고 물어뜯던 독사와 그 패거리들도 이제는 맨 앞줄에 앉아 필기를 하고 있었다. 송수연은 뒷문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짐승의 우리 같았던 곳이 이제야 비로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학교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치만은 않았다. 마약 금단 증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신입 수용자가 들어온 날이었다. 그녀는 혀를 깨물고 자해를 시도하며 난동을 부렸다. 교도관들조차 겁을 먹고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 송수연이 진압봉을 던져버리고 맨손으로 독방에 들어갔다. 오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수용자가 깨진 플라스틱 조각을 휘둘렀다. 송수연의 볼에 붉은 생채기가 났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가가 수용자를 와락 끌어안았다. 나, 이거 놓으라고. 수용자가 발버둥치며 송수연의 팔을 물어뜯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송수연은 팔을 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마치 갓난아이를 달래는 엄마처럼 그녀를 압박하며 토닥였다. 괜찮아. 다 끝났어. 아무도 너 안 때려. 아무도 너한테 약 안 먹여. 여기서는 안전해. 송수연의 낮은 목소리가 수용자의 귓가에 울렸다. 약 기운 빠질 때까지 내가 옆에 있어 줄게. 그러니까 제발 너 자신을 해치지 마. 넌 소중한 사람이잖아. 수십 분간의 사투 끝에 수용자의 몸에서 힘이 빠졌다. 그녀는 송수연의 피 묻은 제복에 얼굴을 파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너무 아파요. 살려주세요. 그래, 살자. 살아서 나가자. 송수연도 같이 울었다. 그날 밤 삼사동의 모든 수용자는 잠들지 못했다. 독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그 울음을 받아주는 송수연의 목소리를 들으며 모두가 숨죽여 눈물을 훔쳤다. 그녀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들을 가둔 이 철창이 때로는 세상의 비바람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며칠 후 검찰청에서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다. 마담 박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최무혁의 자백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그녀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확실시된다는 통보였다. 언니, 들었어요? 재판 다시 한대요. 김지은이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치며 달려왔다. 마담 박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 송수연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짐 쌀 준비하십시오. 방 빼셔야겠습니다. 수연아. 마담 박이 송수연의 손을 잡았다. 천하의 여제라 불리던 그녀의 손이 어린아이처럼 떨리고 있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감사는 나가서 하세요. 잊지 않으셨죠? 아주 비싼 밥 사기로 한 거. 송수연이 씩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도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교도소 담장 너머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부패한 소장이 심어놓았던 가시나무들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수용자들이 직접 가꾼 국화꽃들이 만발했다. 그것은 단순한 꽃이 아니라 그녀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피워낸 희망이었다. 송수연은 오늘도 삼사동 복도를 걷는다. 뚜벅뚜벅.
그 발소리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교도관님, 단결. 지나가던 수용자들이 송수연을 보고 씩씩하게 경례를 붙였다. 707식 경례 구호가 어느새 이곳의 유행어가 되어 있었다. 송수연은 피식 웃으며 마주 경례를 해주었다. 단결. 작업 반장, 오늘 할당량 다 채웠나? 그럼요. 저희가 누구 새끼들인데요. 교도관님 얼굴에 먹칠 안 합니다. 그녀들은 더 이상 죄수 번호로 불리는 사물이나 짐승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엄마 그리고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존엄한 인간들이었다. 송수연이 땀 흘려 일군 밭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자라나고 있었다. 겨울의 초입. 청주여 자교도소의 거대한 철문이 열렸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문 앞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오늘은 박태희, 마담 박이 3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이었다. 횡령 혐의 무죄, 그리고 나머지 경미한 죄목들은 이미 형기를 채운 것으로 인정되어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철문 밖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다. 대기업 회장을 무너뜨린 내부 고발자 정의의 여제라는 타이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다. 하지만 마담 박의 눈에는 기자들도 카메라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인파 뒤쪽에 서 있는 작은 소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교복을 입은 단발머리 소녀. 사진으로만 보며 가슴을 쳤던 딸 수민이었다. 엄마. 소녀가 울먹이며 달려나왔다. 마담 박은 짐 가방을 내던지고 딸을 향해 뛰었다. 수민아. 두 모녀가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마담 박은 딸의 얼굴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다. 볼이 얼마나 야위었는지, 키는 얼마나 컸는지 손끝으로 확인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니야, 엄마. 나 다 알아. 엄마가 나 지키려고 그런 거 다 알아. 그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을 송수연은 철문 안쪽 경비실 창문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송 주임님 안 나가 보십니까? 박태희 씨가 주임님 꼭 보고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후임 교도관이 물었다. 송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늘은 가족의 시간이니까. 나는 불청객이 되면 안 되지. 송수연은 믹스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씁쓸함은 사라지고 달콤한 여운만이 남았다. 그녀의 임무는 여기까지였다.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양을 빛이 있는 곳까지 인도하는 것. 문 밖의 세상은 이제 그들이 살아가야 할 몫이었다. 그때 마담 박이 인파를 해치고 교도소 정문 쪽으로 다시 걸어왔다. 그리고 닫힌 철창 너머에 있는 송수연을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입모양으로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고, 마, 워, 언, 니. 마담 박이 처음으로 송수연을 언니라고 불렀다. 나이는 마담 박이 훨씬 많았지만 그것은 인생의 스승이자 생명의 은인에 대한 최상의 존경 표시였다. 송수연은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끼며 거수경례로 답했다. 단결. 잘 살아라. 시간이 흘러 1년 후. 청주여 자교도소 강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재소자 교화 성공 사례 발표회 및 후원의 밤. 단상에 오른 것은 말끔한 정장을 입은 박태희 대표였다. 그녀는 출소 후 최무혁에게 받은 피해 보상금 전액을 출연하여 다시 서기 재단을 설립했다. 출소자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이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하는 단체였다. 저는 이곳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분 덕분에 다시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박태희의 시선이 강당 맨 뒷줄에 서 있는 송수연에게 향했다. 수백 명의 참석자가 고개를 돌려 송수연을 바라보았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송수연은 쑥스러운 듯 모자를 눌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옆에는 대학생이 된 김지은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특채로 대기업 보안팀에 입사하여 화이트 해커로 활약하고 있었다. 김지은이 송수연의 팔짱을 끼며 속삭였다. 언니, 아니 주임님. 오늘따라 제복 핏이 예술인데요. 시끄러워. 너 후원금 약속한 거 입금 안 됐더라. 에이, 이번 달 월급 타면 바로 쏠게요. 우리 교화반 회식도 해야죠. 행사가 끝나고 송수연은 교도소 옥상에 올라갔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이 박혀 있었고 교도소 연병장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최무혁 리스트가 적혀 있던 수첩. 이제 그곳엔 빨간 줄이 그어지지 않은 이름이 없었다. 모든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 스카우트 제의는 많았다. 대기업 보안팀장, 경호업체 이사,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러브콜이 왔었다. 하지만 송수연은 모두 거절했다. 왜 안 떠나냐고. 송수연은 혼잣말을 하며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늦은 밤 불 꺼진 사동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책을 읽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잡초만 무성한 밭인 줄 알았는데 잘 가꾸니까 꽃도 피고 열매도 맺더라고. 그녀는 자신을 정원사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거칠고 뒤틀린 영혼들이 모인 이곳에서 가시를 다듬어주고 썩은 가지를 쳐내어 다시 사회라는 숲으로 돌려보내는 정원사. 그것이 총을 내려놓은 707 대위 송수연이 찾은 새로운 전장이었다. 옥상 문이 열리고 이수진이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다. 누님, 큰일 났어요. 신입 들어왔는데 아주 꼴 때리는 물건이라는데요. 조폭 마누라 출신이라는데 교도관 멱살 잡고 난리도 아니래요. 송수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반짝였다. 무료하던 차에 잘 걸렸다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장갑을 고쳐 끼며 뚜두둑 목을 풀었다. 그래. 교육이 필요한 친구가 또 하나 왔군. 가시죠. 누님만 믿습니다. 송수연은 이수진과 함께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힘찼다. 야, 신입. 환영식 거하게 치러줄 테니까 딱 기다려라. 교도소 복도에 송수연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차갑지만 깨끗한 눈이 지난날의 더러운 발자국들을 덮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었다. 송수연과 그녀의 사람들이 써내려갈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